앞에는 조금 학문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습니다. 재활용이 뭔지, 재사용이 뭔지. 우리가 보통 리사이클이라고 하면 재활용만 생각을 하는데 미리 다 읽어보셨겠지만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자, 왜 그런가 하면 재활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천을 재활용한다, 뭐 백품을 재활용한다 하면 새로운 가공의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.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재사용은 있는 그대로를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재사용이지만 이거를 벗겨내고 이거를 물에 떨어갖고 녹여서 뭐 한다면 재활용이 되잖아요. 그러면 재사용이 자원순환에는 더 효율적이다. 있는 그대로. 그쵸. 그래서 그 쭉 적어놨고요. 그 다음에 밑에는 어린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이런 거 했어요 혹시?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. 한 적 있어요? 예, 예. 그러니까 이 정도 초등학교 교과에 나올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 잘 몰라요 이거를. 그래서 이게 종이는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탈묵이라고 하는 거 적혀 있죠. 잉크나 뭐 이런 거 인쇄물 이렇게 다 없앤 다음에 풀 형태로 만들어서 풀죽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종이로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거 쭉 적어놨고요. 그래서 초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종이를 만들어서 감아서 용도에 맞게 잘라서 쓴답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 유리, 캔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.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가 이런 거. 근데 이거를 한 개를 붙잡고 들어가면 종이 한 개만 가지고도 몇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 요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. 철 제품, 알루미늄 제품, 의류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비닐류, 플라스틱류. 여기에서 밑에 제가 참고로 해가지고 RDF, RPF, 뭐 RTF 적어놨는데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.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. 자, 일단 보겠습니다.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뭐 페트병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뭐 불순물이 없나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건조시키고 갈아서 분쇄해서 열 처리 후에 기름을 만들거나 고형 연료를 만든다고 하네요. 들어본 적이 있나요? 잘 모르죠. 저도 공부하다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. 근데 밑에 3번에 보면 RDF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생활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를 그냥 줄여서 뒤에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원통형 막대형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대체 에너지로 진짜 이게 좋답니다. 공장에 보일러나 목욕탕에 이렇게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석열,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거는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이 대체 연료는 쓰레기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경비도 작게 들 뿐더러 열 효율이 진짜 좋아서 한 95% 정도가 소진이 되고 제로 남는 거는 한 5%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리고 비산제도 작아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사업을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울산에도 있고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. 내가 뭐 이렇게 그 회사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밑에 보면 부산의 어떤 회사에서는 하루 60톤의 폐비닐을 이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이 37만 5천 톤. 이게 돈으로 따지면 석유를 산다고 하면 4천억 원어치 연간.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철 제품은 경제적 가치가 어떻고 종이 제품은 어떻고 일일이 그거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예로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다시 쓰면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그거를 예로 들어서 비닐만 가지고 지금
예시를 해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외에 많은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을 모으잖아요.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막 무지무지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밑에 하나 더, 불순물이 섞이거나 물기가 있는 거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위해서 내놓을 때 깨끗하게 말려서 내놓는 것이 필요하겠죠. 뭐든지 캔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헹구고 내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음료수 마시고 탁 우리들애가 그냥 버리잖아. 안 그러면 뭐 길에 이렇게 탁 놔두고 가고. 그 진짜 밉더라. 그죠? 우리는 그래 하지 맙시다.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밑에는 자취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부들이 알아두면, 주부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알아두면 좋을 지혜들을 실예로 들어서 밑에 쭉 한번 해놔봤어요. 그리고 이 자리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저한테 가르쳐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상호 정보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. 예. 가습기 쓰는 거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. 그리고 가습기를 청소를 안 하면 세균의 온상입니다. 그렇죠? 잘 아시죠? 그래서 가습기를 부득이 쓰지만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우리 보통 뭐 빨래를 널고 수건 널어놓고 많이 그러잖아요. 애기들이 있는 집은 애기 기저귀를 방에 널어놓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고, 그 대신에 기저귀로 봐서는 일광 소독을 해줘야 돼. 이게 별로 안 좋아요. 그런 거는 가끔 일광 소독도 해주지만 건조한 실내를 위해서는 방에다가 빨래를 널어놓는 것도 좋은데, 커튼에 물 뿌리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 커튼이 더러울 경우에 그거는 권장할 수가 없어요. 그죠?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단지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세균이 오히려 나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경제적 가치에 우선되는 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예. 그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,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참 지금 좋은 거예요. 식물이 실내에 한 10% 정도가 있다고 하면 습도가 30%나 높아진대요. 그러니까 집안에 화초를 기르는 것들은 권장사항이 되죠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탈취제, 방향제, 방충제, 습기 제거제, 세제락스 이런 거 다 과학적인 어떤 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쓰자.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해봤어요.